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또 다른 원전인 하마오카 원전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했고, 하마오카 원전 앞바다에서 진도 6.2의 강진까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이어 일본 내 또 다른 원전에서도 언제든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일본의 상황을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지금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 사이에 탈원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유력 후보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전이 상반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일본의 에너지, 환경 정책도 크게 요동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그리고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원전과 관련된 입장 차이 때문에 이들의 갈등 양상이 내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노다로 개혁 담당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직후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원전을 왜 청정에너지로 부르냐며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이듬해 원자력에 반대하는 초당파 동맹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는 원전 재가동이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애매한 답변을 하자 기자가 입장이 바뀐 것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케이는 고노다로가 탈원전 이슈가 총재 선거에서 크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려고 본심을 숨기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줄타기 발언을 내놨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다른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소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베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환경에너지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는데요. 일본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군사적이라는 단어를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새 후보의 원전에 대한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인 입장도 하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관심이 없다는 점인데요. 선거 결과가 어찌됐든 일본이 원자력을 다룰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전히 자민당 내 최대 파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베 전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해 참배해온 극우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자민당 안에서는 물론이고 최대 계파인 호소다파 안에서도 다카이치가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끌 리더로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당선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아베 전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 등 자민당 실세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출마 의향을 접고 고노다로 개혁 담당관의 당선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고노다로는 이번 기회를 잡으려고 아베 전 총리와 앙숙으로 불리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직접 지지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아베의 뒤통수를 치며 완전히 아베를 등진 것인데요.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당내 대표적인 반아베 인사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연대를 한다면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의 구도는 친아베파의 다카이치 대 반아베파의 고노 이시바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도통신 편집국장 출신인 칼럼니스트 고토 겐지는 TV 아사히에 출연해 일본 정치의 골격은 9년 동안 아베 전 총리와 아소 재무상으로 유지돼 왔다.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노 담당상이 손을 잡는다면 이것은 파벌 단위 총재 선거에서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한 총재 선거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아베파의 대표적 주자인 이시바 전 간사장이 아베 전 총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기어코 아베를 법정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2차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대한 재조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모리토모 스캔들이란 아베 전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 부부가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최근 직접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납득을 위해서라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공문서 조작을 강요당한 재무성 긴키 재무국 직원의 극단적 선택까지 언급하면서 아베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베를 수사해야 한다는 이시바의 폭탄 발언에 한 배를 탄 고노다로 역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고노 담당상이 속한 자민당 내 파벌인 아소파는 아직 지지후보 단일화를 미루고 있습니다. 간부급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내건 고노 담당상에게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견 소장파 의원들과 신진 의원들은 고노 담당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소파가 지지후보 단일화를 미룬 결정적인 이유는 파벌의 균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파벌의 수장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고노 담당상 때문에 아베와 등지며 파벌이 갈리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후진적인 정치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데 국민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파벌 다툼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지만 저들은 지금 일본의 리더를 결정하는 중요한 집안 싸움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민당 내 파벌 간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됐지만 이 상황에서도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기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가 총리인데요. 당초 총리직을 물러날 때 불명예스럽게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지만 오히려 부담은 내려놓고 실속은 조용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최근 스가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곧바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총재는 내려놓지만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하겠다. 도쿄올림픽을 말아먹으며 일본을 바이러스 배양소로 만들었지만 조용히 집안 싸움을 바라보며 실속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한국 대법원은 일본에 치명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 압류 조치에 불복해댄 재항고가 한국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은 역시 예상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 절차를 거쳐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과연 한일 관계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게 누구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을 건지 답답할 뿐인데, 그런데 최근 일본 국민들의 여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전화 여론 조사 결과 일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차기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는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속으로 7년 9개월을 재임한 아베에 이어 취임한 스가 총리는 아베의 정책들을 대부분 계승했는데 일본 유권자들은 이들의 국정 운영과 정치적 행보에 염증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리더를 결정할 때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 인사들이 과연 국민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되든 아베나 스가처럼 결국 한국을 위해 열심히 애써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